갤럽 조사에서 여론조사한 게 나왔어요. 근데 여론조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군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가 25%, 그 다음에 외교적인 그 대화의 해법을 계속해야 된다가 한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가 사실은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핵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핵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선생님들 저 의견 많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견 많이 주셨는데 대부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대부분 강경한 입장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은 대부분 그런데 지난주에 그거 보셨죠? 갤럽 조사에서 여론조사한 게 나왔어요. 근데 여론조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군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가 25%, 그 다음에 외교적인 그 대화의 해법을 계속해야 된다가 한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가 사실은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우리가 그 핵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외교적인 대화 채널을 그만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는 딱 두 가지를 놓고 물었어요. 외교적이고 대화적인 길로 가야 되냐? 아니면 군사적 해결을 찾아야 되냐?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세 가지로 갔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병행해서 군사력도 강화하고 대화 채널도 계속 가동해야 된다는 세 번째가 나왔으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은 저는 3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전술핵이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좀 여론조사가 한 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좀 알게 될 테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게 있었죠? 골드버그 주한 대사죠. 주한 미국 대사.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핵무기 제거가 우선이고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 확고하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재밌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 확장 억제다. 그러니까 억제를 확장한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한다. 핵우산이 그런 거다.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어라! 믿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서부터 시작됐든지 김정은으로부터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날 많은 언론이 전술핵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는 골드버그 대사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완전히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전술핵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미국 쪽의 불편한 심기.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전술핵 주장 무책임 이걸 헤드라인으로 뽑고 여권은 딴소리 말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보시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 강경 수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여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좀 너무 강하죠. 사실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 도대체 뭐라 그랬나 봤더니 보세요. 한겨레 경향은 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이라는 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는데 이 중앙일보는 핵무기 제거가 우선이다를 헤드라인으로 뽑았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이라는 거를 본문에서는 썼지만 헤드라인으로 뽑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리아 헤럴드에서 쓴 원래 문장을 보면 이분이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이 whether라는 표현을 썼어요. whether is from Putin or 김정은. 그러니까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두 놈 중에 어느 놈이든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런 뜻이죠. 제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escalation of those kinds of threat. 그러니까 이런 위협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 상승시키는 것, 이런 긴장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논의들이죠. 전술핵에 대한 논의들. 이것은
I don't think help the situation. 이런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분이 얘기한 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든 푸틴이든 요런 전술핵 얘기는 일단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거 맞는데 지금 한국에서처럼 이런 위협을 그대로 또 상승시키는 것은 이런 긴장을 상승시키는 것은 I don't think that helps the situation. 이런 상황을 개선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우리 여권의 논의를 가지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미국 대사가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해석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들도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지만 요 영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겨레하고 경향 뭐 이런 신문들이 아주 신나서 지금 여권은 딴소리 마라. 뭐 미국 대사가 우리 여당을 보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건 그 이틀인가요? 지난 다음에 미국의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은 맥락을 무시하고 다뤄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네 언론이 맥락을 무시했다. 무시하고 다뤘다. 이런 얘기를 굳이 했습니다. 또 재밌죠? 그래서 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요 얘기는 아까 골드버그 대사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맥락을 무시했냐? 이 중앙일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전술핵 배치를 미국이 거부했다라고 단정한 그런 전제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이 이 정부는 아니고 여당의 얘기에 대해서 전술핵에 대해서 여당이 얘기하는 전술핵에 대해서 미국 대사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것처럼 이렇게 그 보도가 나가니까 미국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마치 무슨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 기회를 빌어서 얘기하겠는데 이러면서 맥락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좀 잘 듣고 씁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어찌됐든 골드버그 대사의 얘기도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얘기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미국 국무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전술핵을 제공하고 이러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언론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내의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의 강경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강경론이 굉장히 많아지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진짜로 이런 핵 관련 협상을 할 때 얘기하기가 더 편해지는 측면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전술핵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미국의 핵 전력을 좀 더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안의 논의가 그쪽으로 많이 지지를 하는 게 대통령을 편하게 해드리는 측면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우리 국내 언론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4일 전에, 3일 전이죠. 뉴욕타임스에 실린 칼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주의 주민들입니다. 성주의 주민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이 양키 고홈을 외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한대요. 사드잖아요, 성주가. 성주에 사드 기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주에 계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나오셔갖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양키 고홈 그러면서 지금 성주에 계신 분들이 이 기사가 이 성주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옮겨놨어요. 첫 번째. 전쟁 나면 우리 성주, 우리 마을이 제일 첫 번 타겟이 될 거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편들지 말자. 이러다가 우리 우크라이나 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드 필요 없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 성주 주민들하고 노동운동가들이 와 있다는 얘기를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뒷얘기를 보시면 이 시위하시는 성주 주민들이 그 통로를 주로 막으시나 봐요. 그 기지, 사드 기지 앞에 통로를 막아서 미군 기지 관련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날은 헬리콥터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술핵 얘기를 우리 그 여권에서 막 우리는 필요해요라고 미국을 지금 사실은 좀 촉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국내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논의들도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양키 고홈, 뭐, 우리는 반대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핵 관련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 스스로의 안위나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안의 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안의 논의를 서로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성주에 계시는 분들, 우리 그 성주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시면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이거 들고 나오셨잖아요. 여기 영어로 된 거 들고 나와갖고 사드가 한국을 위협한다. 예? 지금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바이든 얼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사드가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거를 지금 들고 나오셔갖고 시위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안 이해하시죠? 전쟁 나면 우리 마을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불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드에 대해서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 전쟁 나면 제가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타겟이 뭘까? 그랬더니 일단 기획하고 지휘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될 테니 제일 먼저는 용산에 있는 합참이겠죠. 근데 용산에 있는 합참 그리고 사드 기지도 굉장히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일 것이고 평택 뭐 이런 곳. 근데 뭐 용산에 있는 용산에 있는 합참이야. 그 북한이 뭘 쏜다 그러면 또 얼마나 정확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용산에 합참에다 쏜다 그러고 그게 반포에 떨어질지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다 위험한 거죠. 수도권 전체가. 저는 사실 이거 전쟁 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수도권은. 대통령실도 있고 용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더 얘기가 우리 안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같이 생각을 좀 만들어 가요.